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와 다른 나만의 입시 전략 학생 선생 홍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학과의 모든 것 중에서 의예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의예과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의예과를 보시게 되면 의예과의 학과 특징은 순수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응용과학 분야로서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지식을 공부합니다. 총 6년 과정의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고시 합격하여 의사 면허를 받은 다음 1년의 인턴 과정, 4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을 합격하면 전공 분야별 전문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체와 질병을 연구하는 기초의학과, 질병의 치료 등을 연구하는 임상의학, 그리고 질병 예방 등을 도모하는 사회의학 등으로 구분됩니다. 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군대 문제도 좀 있죠. 그래서 제 사촌 동생들을 보게 되면 전문의를 따고 갔더니 소령인가? 뭐 이렇게 장교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가실 때에도 군의관 쪽으로 해서 장교로 가실 수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졸업 후 진로를 보시게 되면 병원에 이제 의사로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의무직 및 보건지 공무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약회사, 의학연구원, 의료 관련 연구소 등에서 활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예과 고교 선택 과목 및 추천 도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사학과로는 의학과, 그리고 의학부, 그리고 의학 전공, 글로벌 의과학과, 기초의과학부, 동서의과학과, 대체의학과 등이 있고요. 보통 뭐 의학이라는 말이나 의예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고교 선택 과목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보건 과목들이 거의 다 중복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적분 기하. 의예과의 최저나 이런 데서 항상 미적분 또는 기하를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과목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회화, 화학1, 화학2, 생명과학1, 생명과학2, 윤리와 사상, 그리고 생활과 윤리, 생활과 과학, 철학, 심리학, 보건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인성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 쪽에 대해서도 이과 계열인 학과이지만 이런 문과 계열에 있는 과목들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 도서는 생명윤리,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청진기가 사라진다, 의학, 인문으로 치유하다,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차가운 의학, 따뜻한 의사 등 자, 이런 식으로 의사 또는 의학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의학과 면접 문항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죠. 일단 서울대는 제시문 면접이기는 한데 방식이 조금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 제시문 1, 2, 3, 4가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시문 1, 2, 3, 4가 서로 다 다른 얘기들이죠. 한번 보시게 되면 제시문 1은 나이별 생존율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점 3가지가 무엇인지, 제시문 2에서는 2개의 제시문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지, 제시문 3은 뭐 많이 회자됐던 피자집 문제죠. 피자집 사장인데 가정 문제, 배달원의 사고, 먹고 배탈 난 손님의 불평, 어린이집에 피자 무료 제공 봉사활동에서 피자의 재료가 부족한 경우 어떤 상황부터 처리할 것이고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거를 조금 병원 쪽으로 상황을 좀 확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이런 거죠. 자, 내가 병원 전문의인데 내 가족의 문제, 그리고 내 직원의 사고, 그리고 내가 치료를 잘못한 손님에 대한 불평, 그리고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했던 어떤 봉사활동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했을 경우 어떤 상황부터 처리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확대해서 문제를 좀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제시문 면접에서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이런 정해진 답은 없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결과를 보고 거기 계신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들께서 이 학생의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보게 되는 거죠. 제시문 4번을 보게 되면 책이 많은 집의 아이가 책을 많이 읽는 아이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리고 그 결과에 동의하는지, 이런 제시문 면접 위에도 학생부 학교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하는
일반 면접도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면접 같은 경우는 MMI 면접이라고 해서 거의 1시간 정도를 봤었죠. 2021학년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두 가지만 재시문과 일반 면접만 해서 좀 짧게 했었지만 서울대는 이렇게 재시문 면접인 MMI 면접, MMI가 뭐냐면요.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고 해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세대를 보게 되면 여기도 재시문 자, 면접인데 첫 번째 재시문은 동물 해방에 대한 언급, 과거 사회에서 동물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무시, 조롱받아왔다는 거. 재시문 2는 잉여에 관한 설명, 잉여로 규정되는 것이란 볼품없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이런 것이라고 함. 재시문 3에서는 A와 B의 대화에서 힘들 때 A의 곁에 있던 유일한 존재인 늙은 개, B는 개의 권리를 왜 지키냐는 태도로 말하고요. A는 늙어서 아픈 개의 병원비가 집세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걱정하고 B는 계속 개가 짐일 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재시문 1과 재시문 2는 재시문 3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재시문 4는 A 국가에서 분리했다는 개의 가격을 나타낸 도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두 사람의 대화 및 가치관을 비판하는 거고 질문 2에서는 A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말하는 거죠. 자, 고려대를 보게 되면 여기도 재시문 면접과 일반 면접을 같이 보는데요. 재시문 1을 보게 되면 재시문을 읽고 공통된 키워드를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재시문 2에서는 공통된 키워드와 관련된 과학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재시문 3에서는 사회와 문화가 주기적으로 쇠퇴 발전하는 것이 사회에 미치는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자, 이런 재시문 면접 위에 일반 면접은 학교 활동 사항에 대한 세부 질문 그리고 의사의 자질에 대해 질문하는 거죠. 이 일반 면접 고려대에서 제시한 이 일반 면접의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든 연대든 모든 학교에서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예과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답을 가지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톨릭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재시문 면접이죠. 자, 재시문 첫 번째는 장기이식 환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있어서 우리나라 방법과 일본의 방법 중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법과 그 이유는 재시문 2는 52세의 소방관과 25세의 전과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다. 같은 상태, 같은 시각에 도착했다면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재시문 3은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지원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이었는지 이 책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그 책이 의예과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지도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책을 읽으시면서도 자신의 진로하고도 한번 고민해서 답을 정리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의료윤리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자, 이런 식으로 재시문들을 보게 되면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의사로서의 상황 판단 능력을 좀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죠. 아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MMI 면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고 하는데요. 이 MMI 면접은 어떤 것이냐면 주어진 상황이나 재시문을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 해결 방안을 답하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따라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인성이나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재시문 하나가 하나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재시문이 4개를 보고 일반 면접까지 있으니까 면접을 5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MMI 면접을 하는 학교들이 의예과 쪽이 좀 많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건양대, 계명대, 고신대, 그리고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그리고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등 있죠.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좀 메이저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대학들이 서울대, 성균관대, 울산대 정도 있으니까 그런 학교들은 MMI 면접, 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사회적인 그 이슈라든지 그리고 이 의료 쪽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도덕적인 그 학생에 대한 인성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모의 면접을 좀 진행하셔서 미리 좀 연습을 해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요 대학에 대한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일단 서울대에서부터 뭐 주요 대학 한 10개 정도만 했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가톨릭대, 인하대, 가천대, 부산대 자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대 학교 추천원, 그리고 인하대 교과, 가천대 학생부, 부산대 교과, 여기는 교과 전형이고요. 나머지는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이 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성균관대와 한양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만 다른 학교들,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를 지원하면서 최저를 맞췄던 학생들이 당연히 지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 학교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지방의 내신이 좀 높은 학생들, 흔히 말해서 1.0인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고요. 자, 중앙대에 있는 탐구형부터 부산대에 있는 지역인재형까지 보게 되면 2.0 전후의 성적대죠. 자, 여기는 뭐 종합전형이기도 하지만 지역인재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논술전형이 있죠. 따라서 뭐 가톨릭대 논술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뭐 161.8대 1 엄청나죠. 제 제자애 중에 옛날에 중앙대 120대 1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갔던 친구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논술전형 같은 경우는 2.0 정도 된다는 거. 그러면 합격자의 평균이 2.0 정도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또는 지역 좀 명문고인 학생들 있죠. 지역 광역자사고나 이런 학생들 중에서 2등급 중반 정도 되는 아이들까지 논술에 자신 있는 아이들 좀 지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정시 성적을 쪽에 보게 되면 정시 성적을 한번 볼게요. 거의 뭐 서울대는 99.5%죠. 국수탐 상위 70%라고 그러니까 거의 뭐 99.5면은 0.5. 그러면 세 과목이니까 세 과목 100분위에 300점 만점을 했을 경우에 1.5 정도 되는 거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성적인 아이들이 모두 모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를 지원했던 학생들이 연대 지원하겠죠. 뭐 그 다음에 고려대나 성균관대 뭐 이런 식으로 지원할 거고요.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인하대가 94.8, 94.83으로 좀 성적이 다른 과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다른 학교는 뭐 98, 99 이런데 좀 낮은 이유가 인하대가 다군에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한의대나 이런 학교들 중에서도 다군에 있는 학교들이 성적대가 좀 낮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2022학년도 의예과에 대한 학생들 모집 인원하고 최저학력 기준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수도권에 있는 12개 학교죠. 뭐 서울에 있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가톨릭대 있고요. 인천에 있는 인하대,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가천대와 아주대가 있습니다. 전체 보시게 되면 교과 전형은 77명이고요. 종합 전형이 431명으로 수도권에 있는 의예과는 주로 종합 전형으로 많이 선발하는 걸 알 수 있죠. 논술 전형이 교과 전형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정시는 전체 405명에서 수도권의 수시와 정시를 모집하는 인원수는 996명, 약 1000명 정도 되는 거죠. 이때 수시가 약 591명 정도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균관대와 한양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 연세대에 교과 추천형도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고려대에 계열적합형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그 인하대 미래인재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화여대 보시게 되면 정시에 인문 계열의 8명을 모집을 하는데 국어, 수학에서 수학은 미적, 그리고 영어, 과학 하나로 4개합 5죠. 일반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보면 3개합 4 또는 4개합 5입니다. 거기에 과탐을 하나 또는 2개를 적용한다는 거. 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1등급 2개지만 국어, 수학 중에 3과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 이렇게 지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한국사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좀 소홀히 했다가 4등급이면 몇 점이냐면 25점이죠. 자, 25점을 충족을 못하게 되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이게. 자, 이거 그러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있지만 의대를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1학년 때 좀 충분하게 한국사를 좀 공부하시고 2학년 때부터는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들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풀으시면서 그 감을 유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여기 이제 강원도, 그리고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광주에 있는 학교들을 한번 보면요. 일단 교과를 398명, 종합을 262명을 모집을 하죠.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종합전형을 훨씬 많이 모집했죠. 한번 볼까요, 다시? 종합전형을 431명을 모집을 하고 교과를 77명, 논술을 83명 모집한 반면에 자, 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을 398명으로 많이 모집을 하죠. 이게 뭐 지역인재나 이런 것도 좀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논술은 연세대 미래, 원주에 있는 미래 캠퍼스에서만 진행한다는 거.
자, 그래서 교과가 398명, 종합이 262명, 그래서 수시는 675명, 그리고 정시에서 457명 모집해서 전체 1132명 모집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건양대,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수학이 미적분과 기하가 아닌 확률과 통계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률과 통계랑 상관이 없는데 밑에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국어, 수학이죠. 근데 확통이나 사탐을 응시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각각 과목당 0.5등급을 하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확통을 1등급 맞으면 얘는 1.5로 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확통,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들 경우에 그러니까 확통이나 사탐을 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진학할 수는 있지만 거의 뭐 만점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건양대, 을지대,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하셨던 학생들도 지원할 수가 있지만 순천향대인 경우에는 0.5등급 하향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불이익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위에 보시게 되면 강원대나 그리고 한림대, 그리고 충남대, 그리고 충북대나 당국대, 천안,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영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특기사항에 대해서는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있는 대학들의 최저 학력 기준을 보면은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 세계 영역 합 4 또는 합 5, 그리고 원광대 같은 경우는 세계 영역 합 6 정도 돼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뭐 전북대 같은 경우에 큰 사람 전형,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합 7까지도 돼 있지만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상대 저쪽 대구, 경북, 경상 지역 쪽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학들 전체 12개 학교인데요. 여기도 교과 전형이 확실히 많죠. 354명이고요. 종합이 122명, 그리고 논술은 경북대, 울산대, 부산대에서 42명, 다소 수시에서 518명, 정시에서 327명으로 전체 845명을 모집합니다. 자, 여기에도 보시게 되면 고신대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에서 수학이 미적분과 기하가 아니라 확률과 통계도 할 수 있죠. 다만 앞에서 보셨던 순천향대처럼 확통을 했을 경우에 0.5등급이 하향돼서 적용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신대와 부산대, 그리고 경상대와 제주대는 수학을 필수적으로 반영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대를 보게 되면 3개합 4 또는 4개합 5 정도가 되는 거죠. 뭐 3개합 3인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대를 지원하시려고 하는 친구들은 3개합 4를 최소한 충족하셔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을 좀 신경 쓰셔서 뭐 내신도 중요하겠지만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거의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쟁률에서 반 이상은 최저를 못 맞추기 때문에 일단 최저를 맞춰야 그 다음에 내가 뭐 면접이든 다른 걸로 해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쪽에 꼭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나중에 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거나 이런 친구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의예과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치의예과, 의예과가 아닌 치과 쪽 치의예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